자, 시즌 도중 첫 서브 성공률 확률이 7%나 올라갔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 싶습니다만 야닉 시너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자, 키키올릭 USA 오늘도 ATP 파이널스 관전평입니다. 비에른보리조 최대 빅매치, 세계 랭킹 2위 야닉 시너와 3위 알렉산더 주베레프의 대결 6대4, 6대3으로 야닉 시너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자, 각 세트별로 한 번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획득한 스코어상으로는 루틴한 승리로 보였지만요. 실제 내용은 꽤 타이트했습니다. 오히려 즈베레프가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를 잡은 건 7번으로 4번에 그친 시너보다 많았고요. 이 기회를 즈베레프는 놓치고 시너는 잡아서 2세트 승부로 마무리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즈베레프도 비록 졌지만 이건 굉장한 박빙의 승부였다는 일종의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1월 호주 오픈 결승전 때보다 훨씬 진일보한 경기 내용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즈베레프는 단 한 번의 브레이크 포인트 기회도 만들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7번이나 만들었다는 위안이죠. 인터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To be honest, he had two chances to break me and he used both of them. And I had a lot of chances and I didn't use any. So the score was 6-4 to 3, but in my opinion, in my humble opinion, I felt like the match was closer than the score. 자, 그래도 경기 통계를 보시면 역시 내용적으로 봤을 때 시너의 경기력이 한 수 위였다는 건 드러납니다. 자, 위너와 원포스트 에러의 숫자에서 둘의 수준 격차는 크진 않았지만 없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즈베레프가 상당히 그라운드 스트로크 맞대결에서 선전한 건 사실입니다. 이번 경기는요, 시너의 클러치 서브 능력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 같습니다. 시너는 7번의 서브 브레이크 위기에 몰릴 때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첫 서브를 터뜨렸습니다. 그 가운데 에이스도 많았고요. 이렇게 위기에 몰린 압박 상황에서 세컨 서브를 넣는 것과 첫 서브는 천지 차이죠. ATP 파이널스 우승 판도를 점치는 데 있어서 시너의 서브는 핵심 중 핵심 변수입니다. 실내 하드코트에서 시너의 서브는 이른바 빅서버로 불리는 즈베레프나 테일러 프리츠 수준에 결코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서브 뒤에 이어지는 3구 포핸드와 백핸드 공격력이 훨씬 막강하기 때문에 서브 홀드 능력과 첫 서브 득점률이 이들 강서버들보다도 더 한 수 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불과 2달 전에 US 오픈에서 시너의 약점은 서브였습니다. 결승전 알카라스와의 경기에서 첫 서브 성공률이 60% 미만으로 기록이 됐죠. 결정적 패인이었습니다. 하지만 US 오픈 이후에 시너는 서브에 공을 들였고요. 약간의 서브 메커니즘의 변화를 통해 첫 서브의 성공률을 비약적으로 끌어올린 걸로 나타났습니다. 자, 베이징 오픈 전까지 시너의 첫 서브 성공률은 평균 60%였는데 그 이후 ATP 파이널스 전까지 67%로 대폭 끌어올렸습니다. 자, 서브 통계는요, 한 경기에 보통 우리가 50개에서 많게는 100개 이상을 넣는데요. 단 1%가 올라가는 것도 유의미한 변화로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무려 7%가 상승했다는 건 아무리 이 조사 기간이 서브가 상대적으로 잘 들어가는 실내 하드코트 시즌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미국 테니스 채널에서 야닉 시너의 서브 모션 변화에 대해 분석을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Take a look at the left here. Look at his body position here. Very straight on, and the ball toss. Look at the ball toss there. Very straight up. So that's on the left of your picture. Here this week, look at that curve in the ball toss. Look how much body you can see from Sinner there. There's the reach. Look at where the ball's going to land. It's probably going to land on his right shoulder. We run the one on the right. Look at that. It's going to land on his head. The ball's going much more to the left now. The slice toss is the one that's over here that you want to get around. You put that ball toss over on your left. It's more natural to serve up the tee. He's doing that much more since the US Open. His first serve percentage has climbed dramatically. 자, 부연 설명드리면요. 시너의 서브 토스가 US 오픈 때보다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게 됐고 이렇게 되면서 몸의 회전, 바디 로테이션이 조금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면서 서브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었다라는 분석입니다. 자, 시너는 US 오픈 결승전에서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알카라스에게 뒤졌습니다. 하나는 서브 성공률이고요. 또 하나는 창의적인 플레이였습니다. 시너는 가을 하반기 대회에서 부쩍 드롭샷을 사용하는 빈도를 높였죠. 오늘 즈베레프와의 1세트에서도 드롭샷으로 셋포인트를 잡아냈고요. 변화가 필요하다고 자각했던 야닉 시너, US 오픈 이후에 그 변화를 실제로 잡아낸 것 같습니다. 이 상태의 야닉 시너를 과연 누가 이길 수 있을까요? 알카라스가 역시 그 유일한 대항마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까지의 경기력, 두 선수의 격차가 보이는 편입니다. 실내 하드코트에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는
서브 능력에서 시너가 알카라스보다 분명 더 나은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일단 알카라스는요, 준결승전에서 만날 수 있는 알렉산더 즈베레프부터 넘는 것이 우선 과제라고 보여집니다. 시너와의 경기에서 즈베레프는 무려 83%의 첫 서브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즈베레프가 이런 서브를 넣을 때 알카라스는 이긴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 이제 오늘 알카라스는 이탈리아의 로렌초 무세티와 라운드 로빈 3차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기면 연말 세계 랭킹 1위 확정이지만 준결승 또 결승전에서도 이 기쁨을 이어갈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관전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